24년 대비 행정쟁서법 연기 복습 시험 제가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복습 시험 1회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1회차 또 기존의 생기초 특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쟁송법은 연기부터 사례집으로 핵심적인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서로 하는 방법과 사례집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시도를 한 끝에 사례집만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올해에는 연기부터 사례집만으로 하고 있고요. 사례집으로 하는 연기의 주제들은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기출되었어도 여전히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A는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을 잘 보셔야 되죠. 갑 노조는 취소 소송이죠.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바, 을시장의 행정청인데 설립신고서 반려라는 게 이제 수리 거부라는 뜻이죠. 설립신고서가 수리가 되면 수익적 처분이 되는 것이고, 반려는 거부 처분이죠. 거부 처분. 이 거부 처분이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소송 요건, 원래 물어볼 때는 소송은 적법한가? 소송 요건을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만 붙고 있죠. 대원소 전기 관중 대상적적, 즉 거부가 취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써라. 배점 25점. 이 기출문제예요. 참고로 이게 이제 핵심이고, 참고로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근로자 A가 갑 노조를 조직해서 설립신고를 했으나 이런 사유로 세 번째 줄에 설립신고서 반려했을 때, 그럼 이제 갑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인가? 원고 갑 노조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반려 거부가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예시답 한번 보시기 전에 거부가 취소송이 되려면 시간적 순서대로가 목차죠. 일단 노조 설립 신고 또는 신청, 이런 걸 해야 되고, 요 신청과 관련해서 추상적 응답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그래서 로마자 2번의 목차는 응답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부정설이 있지만 긍정설이 통설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되죠.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쓰는 것이다. 원래는 이제 신청권 없는 자의 경우에 쟁점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판례 기출 사례로 보면 검재신이 있죠. 검재신. 그런데 국공립대학교 교수 재임용 거부, 그게 이제 사실기출 문제인데, 그런 것처럼 신청권 없는 경우에 실익 있는 것이지만 노무사시험에서는 배점이 25점 높기 때문에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도 써준 것이다. 그 다음에 수리가 공권력 행사죠. 공권력 행사 또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일 것. 조문에 없는 것이 2조랑 1호에 없는 것이 이 거부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것. 로마자 3번과 로마자 4번은 목차 정도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일 때는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 것이지만, 이런 신고의 경우에는 로마자 5번에서 이 신고의 유형이 자기 완결적 신고, 자완신과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요신이 있는데, 자완신의 경우에는 수리 거부는 처분이 아니고, 수요신의 경우에는 수리 거부는 처분이다. 이런 결론이기 때문에 사안의 신고가 자완신인지 수요신인지 가급적이면 이제 수요신으로 포섭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신고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개별법에 있는 이 노조 설립 신고를 자완신, 수요신 판별하는 기준이 뭔가. 핵심적인 내용, 판례에 따를 때 구별 기준, 행정청에게 실질적 심사권까지 있으면 수요신이고, 그 다음에 신고무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이라든가 행정 형벌 등을 두고 있으면 수요신이다. 이렇게 해서 수요신으로 포섭해서 사안 해결 쓰는 게 이제 마지막 로마자 6번.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익적 처분을 못 받았을 때 이제 거부하면 자귀죠. 자귀인 처분이고, 이 거부가 대상이 되는 경우,
경우에 다른 일반적인 것들은 여기 로마자 4번까지는 무조건 써줘야 되고 신고의 경우에만 자완신, 수유신을 별도의 목차로 써서 배점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목차 구성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례집에 있는 거 복습으로 냈으니까 이제 사례집을 보면 해설 그래서 이 문제 1, 2노무 기출문제를 낸 것이고요. 가르쳐 드렸던 것을 복습으로 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실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때 목차를 먼저 구성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자 목차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다. 문제 제기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안의 해결이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로마자 그 이하 로마자 2부터 로마자 5까지가 본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논문의 경우에 서론, 본론, 결론을 이제 사례형에서는 로마자 1번의 문제 소재. 이건 이제 쟁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간단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쓰는 연습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다른 강사님들은 거꾸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 여기를 잘 써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본론을 잘 알고 있어야 간단히 잘 쓸 수 있으니까 로마자 2부터 로마자 5번을 쓰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안 해결은 요 나와 있는 게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지문이거든요. 요 지문을 활용해서 요 로마자 2부터 로마자 5까지가 룰이에요. 룰, 법리. 룰. 이 룰에 맞추어서 이게 법이란 말이야. 법의 요 지문, 사실관계를 포섭시켜서 처분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자 6번 사안 해결 쓸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요 지문을 꼭 활용해서 이 룰에 포섭시켜라. 지문 활용.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안 해결이 아니죠. 사안 해결을 잘하려고 해도 룰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다만 사안 해결은 사실관계를 이 룰에 맞는 사실관계를 추려내는 게 능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셔야 돼. 따라서 연기부터는 핵심을 둬야 될 부분이 이 룰까지가 이제 일반론이라는 것이고, 일반론 로마자 즉 본론에 해당하는 로마자 2번부터 로마자 5번 본론, 일반론, 룰, 법리에 대해서 이건 이제 어느 경우든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를 연기부터는 자꾸 반복해서 암기 상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시간을 단축시킨 거예요. 일반론은 실제 시험에서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는 부분이야. 일반론에서 멈추거나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일반론도 시간이 없을 때에는 추격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런 연습을 또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론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배점에 맞게, 시간에 맞게, 그래서 추격해서 쓰기도 하고 늘려 쓰기도 하고 충분히 안 상태에서. 그래서 일반론이 다른 노동법과는 달리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판례도 중요하지만 배점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이 농사시험의 특성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판례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야. 판례는 뭐 맘만 먹으면 확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론은 이게 암기 상태까지 가려면 수많은 반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어려운 파트니까 일반론 암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로마자 2번이라고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쓰면 신청권이 요건인지 여부. 로마자 3이나 로마자 4번은 제문만 써도 된다.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이 어느 거부이든 다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은 요 8번째 줄점의 실익을 반드시 밝혀줘. 실익이 뭐냐? 학설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죠. 실익.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이제 신청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없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있다. 이 노동법 문제는 신청권이 있는 것인데 없는 경우. 그래서 오른편의 판례를 보시면 이 판례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두 문자 가르쳐 드렸었어요. 검, 재, 신님께서 이러한 경우에 신청권을 부정하다가 신청권을 인정해서, 원래 신청권 부정되면 각하 판결인데 이제 인정해서 본안심리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B는 이제 농사시험에서는 좀 어렵고 포기. 그래서 로마자 2번에 이 내용을 이제 많이 쓰는 게 득점 포인트인데, 많이 쓸 때 논거가 많을수록 고득점이에요. 논거가 많을수록. 정확히 쓸수록 고득점. 그 점을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복습을 하시거나 이럴 때 이 부분을, 어차피 남들도 다 어렵단 말이야. 남들도 어려울 때 매를 먼저 맞고
내 것으로 먼저 만든 사람, 즉 반복을 많이 해서 내 것으로 먼저 만든 사람, 안복을 쓸 수 있게, 이게 기준이야. 그걸 먼저 달성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별거 없어. 뭐 논문 뭐 읽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험이니까. 그래서 이 노조 설립 신고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수업 중에 설명한 게 건축법상의 요건, 효과, 건축주 갑이 강남구 1돈제 10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얘는 철근 4개 요건을 갖춘 자라면 법령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예요. 신청권 있는 자가 효과, 허가란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거부 나오면 당연히 거부는 처분이야. 그리고 갑은 이 거부는 갑의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갑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쳐서 처분이야. 근데 을이란 사람은 철근 빵개다. 신청권이 없는 자다. 빵개다. 그러면 굳이 강남구청장 A가 허가할지 거부할지 응답할 의무는 없는 거죠. 무너질 건물이 분명하니까. 이 사람에게 신청권이 없다는 얘기는 행정처에게 신청에 대한 응답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허가를 거부하면 이 거부는 본안심리까지 가게 된다면 거부 처분은 적법이 되는 거죠. 적법. 그래서 본안심리까지 가서 대상적 소송 요건을 인정하고 본안심리까지 가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니까 기각을 하자 라는 견해가 1번 견해, 기각 판결. 근데 2번 견해는 아니 무슨 본안심리까지 가, 여기 이건 남소니까, 소송 요건의 취지가 남소 방지거든요. 남소니까 이런 신청권 엄자가 신청했을 때에는 소송 요건 단계에서 거부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적 불충족 각하 판결을 하자. 어차피 을은 구제받지 못하는데 실익이 뭐냐, 차이점 각하 판결이냐, 다수 판례, 기각 판결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 결론을 먼저 머리에 담아놔야 돼. 그리고서 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각 판결은 본안심리까지 간다. 본안심리까지 간다. 권익구제 확대죠. 확대. 그다음에 각하 판결은 남소방지. 남소방지 남사신이죠. 소송권의 취지. 남소를 각하 판결을 해서 남소방지하고 법원의 소송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속한 권익구제. 남사신. 그게 논거예요. 주된 논거가.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부정설. 논거는 긍정설을 까는 방법. 긍정설에 의하면 신청권 있는 자, 갑에게만 인정하게 돼서 을의 경우에는, 없는 자의 경우에는 권익구제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 이렇게 길게 쓰는 방법이 있고, 을의 경우에 권익구제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본안심리까지 간다. 을의 경우에도 권익구제 확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뭐 강사들마다 표현이 다르고, 그래서 원래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다른 내용인 줄 오해한단 말이에요. 수험생들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제 조문상의 논고 2조랑 1호는 신청권과 무관하게 처분 개념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썼으면 이제 내용을 써야죠. 본안의 문제를 보면서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렇게 쓴 거는 내가 이제 긍정설을 택할 것이니까 가로안을 써줘서 논문사 시험에 점수를 높이는 거죠. 이 설에 의하면 신청권 없는 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적법하므로 본안에서 기각 판결. 이게 핵심 용어죠. 제일 중요한 단어 기각 판결이에요. 동그라미 2번 긍정설 소송권의 취지. 즉 없는 경우, 을의 경우에는 각하 판결을 할 수 있어서 법원에 소송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남사 신중에 사를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문상의 근거와 관련해서 권익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요건이 권익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거부한 경우, 없는 자의 경우 거부는 신청인 을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논거로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며, 자기가 택한 견해가 타당하며, 그 다음에 다솔과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다솔과 판례인이 타당하다, 이건 논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논거로 타당하고 다솔과 판례도 똑같다. 그 다음 이설에 의하면 없는 을의 경우에는 소송권 불충족 각하 판결. 제일 중요한 단어가 각하 판결이죠. 이렇게 논거는 이론상의 논거, 조문상의 논거 이런 거를 써주는 거예요. 논거를 많이 쓸수록 점수가 높은 거지.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논거의 기역, 니은 이렇게 해주면 채점자가 딱 볼 때 이 사람은 논거를 2개씩이나 쓰고 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역번이 이제 핵심 논거인데 연기에서는 기역, 니은 논거 가급적이면 둘 다 저는 암기할 것을 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의 경우에만 요 목차, 로마자 5번의 목차, 이게 기니까 자완신인지 수요신인지, 원칙은 신고는 자완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써주면 이제 더 점수가 올라갑니다. 특히 노무사는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요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걸 써주시는 게 좋다. 결론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되죠. 여기 수리 거부는 처음성이 없다. 이 결론인데 이 논거를 써주는 거죠. 논거. 그 다음에 수요신의 경우에는 수리 거부는 처음성이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 이제 결론을 내는데 논거가 이제 사례를 들면서 골프장 이용료 변경 신고 외우셔야 되고, 자완신의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서, 예컨대 이름 뭐다, 갑인지 10만 원 받다가 실내 골프장 20만 원 받으려고 하면 강남구청장 A에게 요건을 갖춘, 즉 형식적 요건을 갖춘, 형식적 요건이 뭐냐, 이름, 주소, 내용, 이런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4월 1일 날 강남구청장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바로, 이게 키워드예요. 바로. 그래서 자기 완결, 바로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라는 뜻은 바로 20만 원 받고 영업해도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결론 만약에 수리가 거부된 상태에서 영업을 해도 갑의 권익에는 영향이 없다,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다음에 수요신의 경우에는 두 문자가 명치예요. 명치. 그래서 각종 명의 변경 신고, 그 두 번째 줄에 각종 지위승계 신고 등은 이제 수리를 요하는 무슨 뜻이냐, 수리가 있어야 도달하게만 하면 안 되고, 수리가 있어야 비로소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래서 이제 요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 갑이 이제 주유소, LPG 주유소를 을한테 8, 9, 10억 받고 팔았는데, 을이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강남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 4월 1일 날 형식적 요건, 실적 요건을 갖추어서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이 신고서가 도달했을 때 바로 을이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 등이, 행정청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또 실적 요건까지, 예컨대 물적 요건으로서 탱크가 안전한지, 또는 인적 요건으로서 안전관리자를 두었는지까지 다 심사해서 이렇게 안전성이 입증되면 폭발 위험이 없기 때문에 수리를 해준다. 그럼 수리가 있어야 비로소 규제를 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다. 반대로 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리를 거부하겠죠.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거부된 상태에서 영업하면 각종 규제, 시정명령이라든가 또는 행정, 형벌 등을 받게 된다. 형벌. 그러니까 이 거부된 상태에서 영업하면 을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론, 이 수리 거부는 처분 있다. 그래서 양가로 3번에 이제 구별 기준을 써서 득점을 더 높이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양가로 가 중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만 써주시면 돼요. 키워드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에 실질적 심사권까지 인정. 여기 탱크 안전한지, 안전관리자 두었는지까지 인정하면 수요신. 그 다음에 신고무 불이행 시에 전과자 안 만드는 질서벌을 과태료라고 하는데, 과태료만 두고 있으면 자완신. 그 다음에 징역, 벌금 등을 행정형벌이라고 하는데, 전과자 만든 거죠. 형벌 또는 시정조치, 업무정지 명령 이런 걸 두었으면 수요신. 양가로 나눈 포기.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법리이고요. 법리이고, 사안 해결은 아까 요건에 맞추어서. 다만 공권력 행사의 거부 영향을 미칠 것과 두 가지 다 관련되는 게 자완신, 수요신이라서 첫 번째는 신청권을 써주고, 그래서 갑 노조는 이 법상,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 써주고, 첫 번째 요건이죠. 두 번째 요건 자완신, 수요신. 두 번째, 세 번째가 자완신, 수요신으로 포섭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키워드 행정청에게 실질적 심사권 있다. 수요신이다. 수요신이니까 수리 거부하면 처분이다. 이런 논리죠. 수리 거부하면 어떻게 갑 노조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냐. 갑 노조의 권익이 뭐냐. 그걸 또 써주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수리 거부가 있게 되면 갑 노조는
수리가 거부됐으니까 노조로서 활동할 수 없잖아요. 활동할 수 없으면 적법한 노조로서의 단체 교섭권, 이게 이제 권익이죠. 단체 행동권 등의 행사를 할 수 없게 돼서 논증. 그래서 노조의 권익의 개구직, 이 처분은 다 개구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중에 하시면 돼. 외우시면 되고. 영향을 미친다. 결론, 처분에 해당하므로 질문에 맞게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항상 지문을 활용하는 거예요. 사실관계의 지문, 사안 해결은. 이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차 거부. 2차 거부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죠. 2차 거부. 이 문제는 2일 변수 문제이긴 한데 올해 시험이 2주 대책 대상자 선정 1차 거부, 2차 거부, 2차 거부. 그래서 이제 요 2차 거부의 처분 여부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핵심은 뭐냐? 네 번째 줄. 거부 처분이 있은 후, 즉 1차 거부가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미화를 불구하고, 즉 재신청의 제목이 이의신청. 올해 시험도 이의신청이었었잖아요. 이의신청이라 하더라도 그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새로운 내용에 신청하는 취지라면, 이게 키워드예요. 새로운 신청. 새로운 신청한다. 1차 거부 때와는 다른 내용에 신청한다. 그 다른 내용에 신청하는 것들이 뭐 증거자료를 첨부한다. 이런 것들이 지문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관할행정청이 다시 거절, 동일 내용으로 다시 거절을 하더라도 다시 거부하는 동일 내용이긴 하지만 새로운 내용의 신청이니까 결론,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이게 올해 시험에 써줬어야 될 득점 포인트죠. 그래서 두 가지, 1차 거부, 2차 거부까지 딱 정리를 하셔야 돼. 언제? 연기 때.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 물론 이것만, 나머지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쌓아 나아가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관련된 법령 뭐 그런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일단 이거부터 좀 이해하고, 한 번에 빡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야 되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암기 하다 보면 또 나중에 이해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이런 것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이해하고 한번 써봤으면 멈추시면 안 돼. 짜투리 시간. 지하철 탈 때, 화장실에 갈 때, 밥 먹고 휴식할 때, 남들 놀 때 자꾸 반복해야 이게 외국어가, 영어가 말로 표현될 수 있다. 그 점을 잊으시면 안 돼. 그래서 그 목적하에서 제가 이런 유튜브 무료 특강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짜투리 시간 활용하시라고. 맨날 올려주면 뭐해? 안 하면. 지금부터 공은 여러분들한테 넘어가는 거야.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냐가 가장 합격을 단축시키는 거다. 얼마나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시작하고 반복을 많이 하세요. 하지도 않고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